안녕하세요. 와보고 2학년 26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과 원영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학 담당하는 이현욱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저희도 고생하셨습니다. 범위가 너무 많아서 좀 힘듭니다. 배수 쪽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저 좀 울컥할 수도 있는데 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수는 이번에 특이한 점이 몇 개 있었습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이 1학년 때부터 수학을 좀 고생들을 많이 한 학년이라 이번에는 객관식 문제로 전체 다 객관식 문제로 문제수가 좀 22개로 바뀌었고요. 배수라는 과목 자체가 원래 조금 딱딱하긴 합니다. 저희 표현으로. 그래서 좀 꼼꼼하게 해야 되기도 하고 시험이 생각보다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대신 이번에 문제들은 그래도 나올 만한 유형이 조금 있고 이렇게 차곡차곡 레벨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뭐 뒤쪽은 조금 못 풀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상상하고 문제를 좀 봤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시작부터 그냥 휘몰아칩니다. 그래서 걱정은 일단은 분석을 하기 전에 걱정은 지금 가장 타격을 좀 받을 만한 친구들이 중간에 조금 다른 일 때문에 바빴지만 그래도 내가 내신 대비 한 달 정도는 잡고서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요만큼은 좀 받고 싶다라고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수학시험을 봤던 친구들에게 정말 치명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노력 이런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 자체가 이제 좀 중간 난이도 문제가 별로 없다고 분석이 될 수 있는, 그렇다고 쉬운 게 조금 넉넉하게 있어서 뭐 쉬운 건 풀고 어려운 건 못 풀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시중 일관 상향 평준화 이런 느낌인가요?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이과 애들 수학과 문과 애들 수학이 있을 때 이과 애들 수학을 따라 본 것만 같은 그런 느낌도 좀 크고 이건 그냥 뭐 저희 뇌피셜인데 상위권을 가르는 시험. 그 대신 이제 그 중위권 친구들을 좀 배려할 수는 없었던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물론 뭐 그렇게까지 선생님들이 의도를 갖고 내시진 않았겠지만 나는 좀 열심히 해볼게요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조금 시험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은 이제 어떻게 또 기말을 합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말을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이제 추후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많이들 궁금해하던데 영어는 어떤가요? 영어는 제가 볼 때는 1학년은 굉장히 어려웠는데 2학년은 일단은 뭐 그게 어려운 건 없어 보입니다. 일단 크게 어려운 건 없어 보이고, 왜냐면 이제 우리가 뭐 문장 추가라든지 변형 이런 거는 충분히 좀 익숙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을 거고, 그리고 이제 서술형도 이 정도면 뭐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어렵다까지는 아니고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우리말로 서술하시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약간 비유적인 표현들이 조금 있어요. 비유적인 표현들 이제 이해를 못한다면 직관적인 해석만 이제 하는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4번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음식의 이제 음식의 맛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사회적인 모임을 위한 것이다. 그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는데 정답이 그 순간을 즐겨라라고 되어 있어서 음식의 맛이 순간을 즐겨라가 뭔지 해석하다가 돌려 해석하다가 이거 아니지 않을까라고 이제 너무 투 제너럴하다고 생각해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뭔가 쉽지만 누군가에게는 이제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친구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전반적으로는 선지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단 어휘가 몇 개 어려웠을 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솔직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수학 같은 경우 조금 자세한 뭐 출제 경향이나 아니면은 좀 어려웠던 문제 이런 것도 있었을까요? 수학은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모의고사
스타일로 낸 겁니다. 그것도 모의고사 4점 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랄까 아이들한테 여지를 주지 못하는 문제라는 느낌이 모의고사 4점들로 짧은 시간 안에 풀게 탕탕탕 내버렸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숙지를 하지 않다면 특히 이제 기억나는 한 명이 있는데 그 직접 보충하는 시험 전날에 한 문제만 선생님이 추천하는 문제 하나 이렇게 퀴즈처럼 게임처럼 그래서 한 문제를 추천해줬거든요. 이걸 이렇게 푸는 거다. 그러니까 해설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풀면은 쉽게 풀릴 수 있을 거야. 나올까 싶다. 근데 그게 나왔어요. 그 친구도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문제만 사진 찍어서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치기 전에 눈으로 풀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 저는 거기서 좀 키워드를 본 게 이런 시험에서는 그냥 그 나올 만한 것들을 노리고 들어가야 되고 수업 때마다 몇 문제라도 그걸 자기 거로 만들어서 암기하듯이 정말 그 사회 과목 공부하는 거랑 좀 비슷하고요. 저는 이런 부분은 영어에서 많이 좀 용납을 얻는데 영어 메인 텍스트가 있다면 그것만 알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연습을 하듯이 수학도 저희가 부교재가 세수학인데 세수학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해봐야 문제는 못 풀 거고 거기서 약간씩 파생되는 것을 좀 상상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면 그게 이제 해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친구들한테는 문제가 쉽다. 그게 12번이었는데 12번 문제 중간 부분도 먼저 풀 수 있을 정도로 하면서 이제 풀 수 있게 되는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좀 더 어렵게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이유가 삼각함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삼각함수는 쉬운 것들을 조금 낼 것이다. 그래서 애들을 조금 삼각함수의 어떤 좀 마음을 좀 다독여 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정반대로 삼각함수는 그냥 완전 뭐 이건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 같은 문제에 나온 문제들을 내버렸어요. 근데 뭐 어차피 삼각함수는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했으면 타격은 없었을 텐데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문제를 내는 어떤 단원의 선택이라든가 어떤 문제의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이건 완전히 상위권을 좀 갈라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한 부분이라 가장 걱정은 이제 포기할까봐 수학 안 되는구나 대수 좀 기대했는데 중간고사가 좀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기대했는데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조금 할까봐 그게 조금 가장 좀 걱정이고 안 그래도 지금 학교 분위기는 수학을 이제 어디다 쓰나요가 이제 좀 네, 이전 학년보다 좀 많고 게다가 그쵸. 게다가 2학년은 아시겠지만 1학년 때부터 수학으로 계속 괴롭힘을 좀 당한 학년이 게다가 실험적인 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조금 약간 마음이 닫혀 있는데 이번이 조금 더 마음을 닫게 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고요. 다른 과목들로 이거를 조금 만회해 보려고는 할 것 같은데 수학 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걱정이 돼서 말씀 한 번 더 드려요. 영어는 어떨까요? 쉽다고 좀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이제 핵심 어휘가 몇 개 이제 그 수능을 벗어난 어휘들 몇 개 그리고 이제 이게 내가 공부한 지문인가 싶은 그 대화체 지문 12번 뭐 이런 것들 이 지문이 길어서 이걸 과연 다 읽을 수 있었을까? 똑같이 나왔는가? 추가된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읽다가 시간이 다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영어를 마치 그 모국어처럼 읽는 그런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유리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실수라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시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13번의 밑줄 치는 의미 같은 것도 충분히 많이 했던 거라 이제 어렵지 않았을 거고 근데 아까 16번에 1번에 formidable이라는 어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수능 어휘가 아닙니다. 물론 와보고 2학년은 토플 어휘들을 내긴 하는데 많이 내지 않고 시험마다 한 서너 개 정도 이제 내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게 아마 변별력이나 어휘가 됐지 않을까. 그리고 23번에 2번에 프리시드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이들이 이제 또 헷갈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obstruct 이런 것들 충분히 어려운 어휘들 몇 개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만 잘 봤다면 저는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을 것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시험 알아봤고 이제 기말고사도 남았죠. 기말고사 같은 경우 수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대비할 수 있는 예정이실까요? 모의고사 스타일이라고 해서 지금 모의고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고요. 부교재가 생수학이라는 거에 좀 힌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소하게 상문제. 시스텝은 일단 다 노대로들 하는데 일단은 시스텝 전에 B스텝에 있는 상문제들을 중점적으로 파셔야 될 것 같고 시스텝 파야죠. 네. 시스템 문제들을 조금 파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구조는 수학이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수학이 아니라 탐구나 사회나 과학도 아니에요. 사회 같은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 어떤 셀의 부교재에 있는 중심 문제를 가지고 약간씩 파생되는 것들만 훈련해도 괜찮지 않을까. 조금 안타까운 거는 평소에 이제 와보고는 와보고 내신을 치르고 나면 모의고사를 좀 잘 보는데 과연 이렇게 내신을 냈을 때 모의고사를 잘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내신이 급하니까 기말 내신에서는 조금 암기가 더 많이 치우친 부분이 낫지 않을까. 조금 외워버립시다. 그리고 변형 문제는 학원에서 퀄리티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 그 변형 문제 2-3개를 가지고 그 유형을 완전히 그냥 자기 걸로 좀 만들었으면 유형도 크게 가져가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시스템과 상문제에 있는 유형들만 딱 작업해서 끝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합치면 그게 변형 문제까지 하면 100문제 되겠죠? 100문제 하고 정리되면 그 다음에 50개로 줄이고 또 정리되면 한 40개, 30개로 줄여서 반복해서 핵심적인 것들을 외워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근데 이거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대로 1학기 날리기에는 좀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2학기가 된다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거라는 생각은 좀 안 들기 때문에 기말에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 결과가 나오면 2학기도 비슷한 방식으로 좀 진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마침 요새 이제 대학들 발표 맞물리면서 입시 발표 맞물리면서 내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드는데 포기하긴 좀 이르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어려워한 친구들이 많다는 건 잘하는 일부 친구들 말고 나머지는 점수가 좀 비슷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말에서 성적을 내서 등급을 따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 스타일에서 크게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교 반응을 아직 보지는 못해서 어렵게 내지 않았는데 너희들 왜 이러니? 라든가 아니면 일부러 너희들 좀 한번 정신 차리라고 어렵게 냈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스타일은 선생님 두 분 다 다르게 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원이 수열로 바뀌긴 하지만 삼각함수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기말 준비하는 방식을 딱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고 조금 아쉬운 말씀 드리면 기말 잘 보려면 수학은 어떻게든 매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업 전에 숙제한다고선 이제 이렇게 며칠씩 한 번 하시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매일 하시는데 대신 시간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영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수학을 뭐 30분만 좀 보신다거나 이렇게 30분만 볼 수 있는 문제 유형 2-3개 라든가 아니면 내일 수학 시험이면 수업이면 좀 많이 풀 수 있는 숙제라든가 숙제하고 간단한 퀴즈를 구별해서 정리해 두시면 효과적으로 대비를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수 많은 아이들이 이제 수학에서 좀 떨어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거리감을 두고 안 할래 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큰데 오히려 반대로 계획을 잡으시는 게 기말에 가장 좀 가성비 있게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대비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방금 이제 윤영쌤이 얘기해 주셨는데 숙제를 다음날 이제 학원 가야 되니까 그 숙제를 엉창 끝낸다 라고 이제 하면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지문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지죠. 근데 피지컬이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학원은 계속해서 피지컬을 이제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피지컬을 늘리려면 이제 꾸준히 하고 생각을 하는 훈련, 그래서 문해력을 키우는 그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 단어와 문해력을 꾸준히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1학년과 마찬가지로 2학년도 주간지를 좀 만들어서 무슨 요일에 이거, 무슨 요일에 이거 라고 좀 이제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가. 근데 과연 제가 그렇게 준다고 애들이 매일매일 할까요? 뭐 또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학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1학년들과 다르게 2학년은 지금 하던 식으로 그냥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피지컬을 좀 키운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간지를 밀리지 않고 하루하루 할 수 있는 그 느낌, 그 주간지에 생각하는 부분도 줄 겁니다. 단순히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건 왜 이런가, 이걸 어떻게 또 다르게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주어지려고 지금 이제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주간지와 변형 문제들 제가 준 노트 잘 보시면 지문과 지문 외에 출제된 것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워고 1학년과 마찬가지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빈칸 문제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문장에 새로운 문장에 빈칸을 내는 건 다 의미가 다 있어요. 다 맨날 말했으니까 충분히 하실 거고 그러다면 빈칸 문제냐 아니 다른 유형으로 쉬운 유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제 와보 문제를 대비를 좀 한다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밀리지 말기. 지문 내가 아니라 퀄리티가 아니라 피지컬을 키우기. 피지컬 키우기가 여러분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능까지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포기하시면 아시겠지만 뭐 서울대를 비롯하여 슬슬 이제 정시에 내신 반영한 학교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포기하시면 정시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시를 선택하는 건 어떤 그 기존의 9등급체에서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정시를 선택한다는 건 도피입니다. 도피. 차선이 아니라 도피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에는 막다른 길이라는 걸 이제 생각하시면서 계속 내신을 안 나와도 꾸준히 해서 올리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와보고 2학년 26년 1학기 중간고사 구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